자, 334페이지를 피시면 부동산 물권의 변동하고 동산 물권의 변동에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입니다. 19의 기출이고 한참 안 나왔죠. 자,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합니다. 등기함으로써.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점유하면서 공시하죠. 그러죠? 근데 공신력을 인정해요, 안 해요? 공신력은 부동산은 안 하고 동산은 합니다. 그래서 동산이 한다는 말은 선의 취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 권리자로부터 취득을 보시면 동산에 관한 188조 조문을 보는 겁니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양을 보시면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게 간념의 인도입니다. 인도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걸 쪼개놓은 거예요. 189조를 보시면 점유개정이 나옵니다. 점유개정은 자, 당사자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하는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할 때에는 양순이 인도 방식으로 봅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래서 우리가 인도는 첫 번째 현실 인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 인도가 있고요. 점유 계정이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래서 현실의 인도란 말은 이 세 가지가 188조 1항을 말하고 이런 2항을 말하고 나머지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현실 인도는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주는 게 인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점유 이전을 말하는 점유를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자, 간이 인도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선풍기를 임대해줬습니다. 자, 선풍기를 임대해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갑이 을한테 선풍기를 팔아버립니다. 팔아요. 그럼 다시 받았다가 을한테 받았다가 다시 줘야 되잖아요. 뭐한테 번잡하게 그러냐?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본 걸로 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선풍기 줬으니까 난 임대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거 줘. 그리고 내가 팔게 다시 줘.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뜻이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면 인도한 걸로 보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점유개념은 얘도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집에 임대차에 삽니다. 지금 임대차에 사는데 내가 아니면 지금 안 되고 갑과 자, 요 갑이 아주 비싼 에어컨 선풍기 아주 비싼 선풍기를 갖고 있어요. 돈이 없네. 그래서 을한테 팝니다. 그 팔 매도하면서 뭐래요? 임차하는 겁니다. 팔면서 아야 내가 일단 쓸게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임차했으니까 팔았으니까 매도했으니까 가야 되죠. 선풍기를 다시 내가 임차해야 다시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번거롭잖아요. 얘가 똑같잖아. 줬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번거롭고 얘도 너를 줬다가 내가 다시 오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점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집주인인데 집을 팔면서 나 아직 집 못 구했으니까 내가 임대하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점유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지금? 내가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안 했잖아요. 결국은 의사표시만 알아서 인도본 걸로 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을한테 자 선풍기를 임대했는데 저 갑이 누구한테요? 병한테 요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거예요.
반환 천국권. 그러면 어떻게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가가 얘를 줬죠. 그죠? 갑이 을을 선풍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무한도 줘요? 병한도 줘요. 그럼 또 병이 을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맞잖아요. 원래 인도하려면 현실 인도란 말은 조동을 계속 받아서 병한테 주고 병이 다시 을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요 반환 청구권의 첫 번째 청구권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얘는 이제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병한테 반환하면 되니까 요것도 의사 표시 나눠서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의사 표시 만으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얘가 현실의 인도라고 얘 세 가지를 간념의 인도. 간념의 인도란 말은 의사 표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뜻이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 개념은 선이치되기 안 됩니다. 손표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 개념은. 거기에 말하는 335페이지까지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전문 개념으로 선이치를 할 수 없습니다. 선이치를 할 수 없는 게 전문 개념하고 준점이거든요. 선이치를 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으로 전문 개념하고 준점유는 선이치도 준용 안 하거든요. 전문 개념과 준점유는 일본 통장을 말하는 거예요. 선이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선이치다 봅니다. 선입치등이라는 말은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한단 말이고, 점유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로 봐서 선인 경우에 그 양수에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게 선입취득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뭘 줬어요? 선풍기를 줬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매도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얘가 지금 우리 병한테 매도해버렸어요.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처분할 권자가 없는데 처분하면 얘는 권리자가 없으니까 얘를 뭐라 하느냐? 무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얘가 누구예요?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이 취득하는 말은 동산에서 반드시 부동산은 선이 취득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인데 얘가 지금 점유자예요. 점유자니까 병이 네가 갖고 있네? 네가 선풍기 있네? 선풍기 두 개째 좋다. 나도 좀 팔아볼게. 우리 파는 거예요. 그럼 병은 얘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는 없지만 채권이 없는데 불구하고 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가 주인인 같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공시입니다. 점유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보는 게 공시예요. 그럼 이 점유를 보고 나는 산 거야. 그럼 얘는 보호받으면 공신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공신력을 인정됨으로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신력의 인정입니다. 그 점유를 보고 정하는 공시를 보고 내가 취득하니까. 그래서 요 선입출이 대표적인 공신력을 동산에서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악의일 때문에 성립 안 합니다. 악의일 때문에 인정 안 해줘서. 자, 갑과 동산에 이 동산에서는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동산이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기나 등록되는 거 있죠. 많이 안 되잖아. 자동차 내가 조용히 갖고 와가지고 여기 시장 놔둬가지고 내가 팔아버리면 자동차 캠퍼로 옮겨집니다. 비행기 조용히 가서 훔쳐가지고 밀고 가가지고 팔아버리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등기나 등록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뭣도 안 될까요? 거래 금지 품목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마약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그래서 거래 금지 품목은 안 됩니다. 마약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건 안 됩니다. 금전도 안 돼요.
금전은 안 되는데 돈은 선지시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는 되냐면요. 이 금전 중에서도 옛날 우리 조선시 사패 있잖아요. 삼평통포. 지금 유통 안 되잖아요. 이 삼평통포는 뭘로 같이 있어요? 수집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럴 때 있는 것은 통상으로 취급해서 선지시도 가능합니다. 삼평동은 그 우리가 실제로 금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유통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물건으로 봐야 돼요. 수집하는 물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채권은 안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시채권이나 이런 무기명 채권은 따로 여기 적용 안 받아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을과 병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을과 병 사이에는 유효해야 돼. 유효 안 됩니다. 첫 번째 유효해야 되고 두 번째 거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유효해야 되니까 취소나 무효나 최저 이런 거래행위는 선지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거래행위예요. 거래행위가 아닌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승입니다. 상승. 매매 증여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요?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는 거래잖아요. 근데 특정 승계가 포괄 승계는 포괄 승계는 상속 유증이 있죠? 포괄 유증.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속이에요. 상속은 거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상속으로서 선지를 할 수가 없다.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거래비는 상속으로는 지금 선지치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뭘 오신해서 오인해가지고 자기 거 자기 나무 집에서 벌채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죠. 벌채 같은 거 오신해서 벌채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왜요? 거래행위가 아니니까. 내가 잘못 생각해서 하는 것은 거래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치도 못합니다. 그럼 내가 잘못된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선지치고 뭐 난리 나고요. 이거 내 건데 없어? 그럼 착각했네? 다 내 거죠? 안 됩니다.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 병은 선이고 무과시해야 됩니다. 선이는 추정한데요. 무과시는 추정 안 됩니다. 당연히 악이면 선이 추정 못합니다. 선이는 추정하고 무과시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내용이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 사이에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여기가 양도입니다. 여기서 책을 읽으실 때 여기가 지금 양도이고요. 물건 넘겼잖아요. 여기가 병이 양수입니다. 읽으실 때 물건을 준 사람이 양도인, 물건을 받은 사람이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 330페이지 가로 4번 1번에 그렇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선의는 추정된다 이 말이죠. 왜 점유자는 선의 평은 공연하고 추정하냐고 나중에 점유의 추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 형성 2번은 언제 물권행위가 완성됐냐 아실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점유 계정으로서 소유투직 인정을 하지 않는다. 338페이지에 가로 4번에 동물뱅이 4번 점유 계정으로서는 소유투직하지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의취득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는 소유권과 질권입니다. 소유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질권이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원시취득, 선의취득도 뭐예요? 원시취득입니다. 자, 확진,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자, 여기가 갑과 을 사이의 병이 많이 선의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병이 갑한테 선의취득을 반하는 행위를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선의취득을 거부할 수 있는
이게 선유축이 됐잖아요. 이게 그 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선유축 나 안 된다, 나 선유축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수 있냐? 누구한테요? 갑한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맹장도 하바라기 전기 많이 먹고 엄청난 큰 놈을 얘한테 빌렸더니 얘가 얘를 샀어요. 집에 갔다가 너무 좁아서 도저히 살 데가 놔둘 데가 없네. 그래서 아야 봐봐 나는 선유축 안 할라기 너 가져가라 이렇게 못합니다. 갑이 아니 병이 갑한테 갑이 병한테 반을 못한다니까요. 예, 손유식이 근데 병이 반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못 받겠다. 그러니 못합니다. 왜? 이게 확정적 소유권이 딱 취득되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이게 지금 소유권이 확정적 취득 안 하면 병이 갑한테 반환 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얘는 자기 물건이니까 반환 청구해라. 왜냐면 네 거니 물건이니까 네 가져가란 거야. 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소유권이 아니고 얘가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야 때문에 너 네 거 얘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거야. 너 가져가란 말 못합니다. 그 말이 지금 확정적 권리 취득이라는 것입니다. 339페이지에. 그래서 선유취득 나 못 받겠다. 그러면 선유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유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정전소의 동산을 받아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냐? 없다. 왜? 소유권이 완벽하게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은 소유권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자, 토품과 유신물입니다. 토품과 유신물은 그냥 전문만 읽어보시면 돼요. 토품은 도둑놈이 가져간 거고요. 유신물은 잃어버린 겁니다. 선의 취득을 하더라도 토품과 유신물은 어떻게 하느냐? 토품이나 유신물은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상실한 자가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내에 반환 청구는 공짜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산 사람이 양수인이 어떤 사람? 자, 시장이라든가 뭐예요? 경매라든가 동종을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샀을 때 선의로 매수할 때는 내가 산 돈만큼 받고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조심할 것은 도품에는 사기나 횡령이나 공벌로 취득하는 것은 성립 안 합니다. 그거 어디가 있냐면 2번 적용범위 있죠? 동굴방 2번에 그 도품에는 사기나 공간이나 횡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점유 침탈로 보지 않습니다. 사기나 공간이나 횡령으로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점유자의 침탈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만약에 도품 유신물 나오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나오면 그대로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조문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이 쓰고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횟수 2년이라든가 사기, 공갈, 횡령으로는 도품이 아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자,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되냐면 거기 340페이지 3번에 2번만 보시면 돼요.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냐?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환 청구했다. 얘하고 얘에 있으면 누구한테요? 정이 갔으면 현재 현재 점유하는 자한테 반환 청구해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 침해하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진정한 소유자인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거고. 단 아닌 게 뭐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 종전의 등기 명의인한테 하는 거지.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를 갑이 배우한테 매도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를 계약할 때는 갑과 을 사이인데 양도해버렸으니까 을은 얘한테 본등기라 되냐? 아니고 원래 종전 등기 의무인 갑한테 본등기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 빼놓고는 다 현재에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침해나 현재 상대방한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네. 그 소유자가 간접 전자인데 그 직접 그 공말. 자, 1항을 보시면 반환 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피해자라는 말은 도롱놈이 가져갔다는 뜻이고요. 유실자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도품이고 유실자는 유실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일 때에는 직접 점유자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한다고 보아 반환 청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가 누구예요? 지금 임차입니다. 손품을 임치했어요. 임대차는 동사, 부동산 다 되는 거니까. 자, 선풍기를 내가 임차했어요. 근데 누가요? 얘가 지금 도록질 갔어요. 침탈했다는 말이에요. 형이. 그러면 이거 반환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얘가 누가 돼요? 직접 점유자. 얘가 누가요? 간접 점유자. 그러면 얘도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얘도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는 누구예요? 점유자는 누가 돼요? 자, 점유자를 나누면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요, 간접 점유자요, 누구요? 전후 보조자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예요? 아닙니다. 직접하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한테는 정보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점유보조한테는 정보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점유한 사람이나 간접 점유한 사람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자, 물건을 소멸. 물건은 자, 동사는요 내부라고 하면 됩니다. 알아두시는가? 내부라고. 네. 물건을 포기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아무리 내 집 버려버리겠다. 아무리 목소리 쳐봤다. 앞에 없습니다. 등기로 말소되지 않는 이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동사는 그냥 버려버리면, 포기해버리면 바로 소멸되는 겁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법률의 규정과 물건 소멸입니다. 목적물을 매실됐을 때. 당연한 겁니다. 목적물이 집에 흘러가 날라갔거나, 선풍기가 깨져가지고, 어디 박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서 당연히 매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목적물이 다 불났어요. 엄청 오래된 가옥입니다. 그리고 완전 목재가 비싸요. 그럼 그 목재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천만 원씩 합니다. 동대문, 남대문 무너졌을 때 그게 황금 소나무 막 이런 거거든요. 일반 소나무가 아니에요. 그 한 부리에 수천만 원씩 합니다. 우리가 집주택 딱 오잖아요. 그러면 집주택 같은 것은 조선시대나 저 후기에 있는 그 주택 하나에 보통 3억, 4억도 하는 게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그러면 불났을 때 불이 났거나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 물건은 매실됐죠. 물건을 매실지만 그 남아있는 잔존 나무나 이런 것들은 누구 소유예요? 그 집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물건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걸 뭐라 불러요? 물상 대입. 물건 위에 남아있는 권리가 있는 게 물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다든가. 또는 일반 가옥에는 홀라당 타먹었어요. 뭐가 남았어요? 화재보험 넣었으면 화재보상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재보상금도 남게 되겠죠. 그런 남게 되면 매실되더라도 몽땅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물론 사라진 경우도 있겠죠. 화재보험 놔두고 가치도 없고, 그럼 치우려면 쓰레기 치우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전부 매실되더라도 남아있는 잔존 권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토락된단 말은 물이 점점 차가지고요 다 바다로 되어온 거예요. 그렇게 바다를 때 토지가 딱 사라진 건 아니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토지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소멸되면 다시 회복되지 못하거든요. 그게 그 뜻입니다. 지금. 2번에 말하는 것이 화재보험 같은 게 남아있을 때 물상대의가 된다는 말이고, 가로 3번이
자, 꼬락대요. 토지가 자꾸 바닷물이 아니고 깝죽깝죽거려가지고 해면이 됐어요. 바다라 됐을 때, 자, 복규가 심하게 해가지고 복규가 안 될 정도면 영분이 소유권은 소멸되고 다시 성토, 흙이 쌓였다 이 말이에요.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그게 소멸되었잖아요. 그런 소멸입니다. 자,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에서 물권은 20년이잖아요. 채권 10년이고 그럴 때 소멸시효는 소유권은 소멸시효로 걸리지 않습니다.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만 걸려요? 담보물권도 없습니다. 담보물권 내가 갖고 있잖아요. 용인물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20년에 소멸시효 걸립니다. 20년 지나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 공영빙수 나라에서 가져간 겁니다. 몰수 벌금으로서 국가가 가져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자, 몰수나 공영빙수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 혼동이나 등기가 안 해요.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등기 안 하고 그냥 권리변동 변하는 거예요. 만약 이건 좀 동산이니까 인도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부동산이면 이게 부동산 등기 안 하잖아요.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180조에 대해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뜻입니다. 동산이니까 인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동산 딱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동산을 이야기하니까. 자, 혼동을 봅니다. 자, 혼동 이런 뜻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계약을 했습니다. 또는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각 X의 물건에 대해서. 자, 을이 전세권자고 갑이 전세권 설정자인데 을이 뭐예요? 요 X 토지를 소유, 매매를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전세권자이면서 이제 소유자가 된 거예요. 요 X 건물을 을이 사버렸어. 그러면 전세권은 뭐예요? 혼동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왜? 직권 물건이 직권 전세권 나와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라집니다. 어떻게? 187조. 등기 말소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게 혼동입니다. 두 권리가 혼재했을 때 한 권리가 소멸해버리는 것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내 물건에 전세권이면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권리가 상반된 권리가 나는데 한 주체의 권리가 같이 존재했을 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 한 권리는 소멸된다는 것이 혼동이에요. 단 혼동이 될 때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소멸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 갑이 X의 자, 제1 전환권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병이 X 건물에 대한 제2 전환권입니다. 그럴 때 갑이 을이 요 X 건물을 딱 물건을 소유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저당권자이면서 자,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소멸되면 안 되겠죠. 왜요? 이 쥐가 저당권을 까고 사야 되는데 이 물건이 만약에 1억이다. 얘 저당권 3천이에요. 얘도 3천이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이 혼동으로 사라져버리면 얘가 3천만 원 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저당권 소멸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얘는 소멸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안 됩니다. 자, 만약에 갑과 을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요 전세권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요 을에다가 병이 자, 요 전세금에 얼마를 넣냐면 1억이니까 5천만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에. 전세금 1억이니까 얘가 뭐냐면 저당권 설정했어요. 걸었을 때, 자, 요 만약에 갑이, 을이, 요 갑 소유 것을 딱 소유해서 얘가 소유가 됐어요. 그럼 소유가 되면 전세권 사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요 전세금 1억에 5천만 원이 지금 들어있다니까요?
5천만 원이? 그럼 얘 전세권이 사라지면 이 5천만 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자동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원래 본권이 없는데 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얘가 사라지면 얘는요? 미쳐버립니다. 그럼 이게 절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이 갑 X 건물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누구요? 제3자가 권리가 있으면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을이 이거 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병이, 자, 요 병이 요 전세의 저당권인데 요 병이 전세권자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요 병이 저당권인데 요 병이 저당권되면서 전세권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 소멸될까 안 될까요? 소멸되겠죠. 자기한테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혼동으로 소멸됩니다. 근데 그렇게 혼동이 소멸되더라도 요 병의 5천만 원에 대해서 정이 뭘 설정했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질권을. 그러면 얼마? 5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자, 질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얘한테 전세금 오고 전세금 오고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1억에 전세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억 드니까 돈이 딸리네? 전세금을 해서 대출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 받을 수도 있으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등기되니까. 대출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여탕 최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받을 돈이 있으니까. 뭐 경매해가지고 내가 회수하면 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러니까 야 5천만 원 꽂으라. 나 돈이 없다. 나중에 전세금 내가 받으면 돌려줄게.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당 5천만 원이네? 아니 나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나 3천만 원 꽂을래? 정아? 알았다. 그래서 질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권리들을 그냥 전세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병이 전세권자가 됐을 때 이 전세권이 소멸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질권 때문에 안 되겠죠? 수박이 날아가잖아요. 전세권 소멸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혼동으로 사용되는데 대충 알겠죠? 혼동으로 어떠한 권리가 소멸되는데 둘 다 상반되는 이익이 없으면 나한테 있으면 누구가 제3자가 있거나 내가 손해를 안 보거나 이런 거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모든 다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간단합니다. 말은 이게 겁나 복잡하지만 결론은 제3자를 이용하거나 본인을 위해서 권리를 함부로 혼동으로서 소멸시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지금 전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권리질권이라는 거 네, 이게 권리질권. 네, 권리질권. 자, 천답부 시계 맞추는 게 그냥 질권이고요. 여기는 권리에 대한 질권을 설정이 권리질권입니다. 저당권. 질권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험범위 아닌데 여러분들은 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권리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343페이지를 보시면 자, 확인해 보랍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 원칙을 보시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뭐예요? 누가요? 제한물권 혼동으로 사라져버리죠? 소유권만 남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 소유권 있으면 누가 남아요? 소유권만. 제한물권 사라져버리죠? 자, 외해는 얘의 기입권 보시면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 안 된단 말이에요. 제3자의 권리 목적되면 사라지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된다. 본인을 아까 했잖아요. 본인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죠? 네. 뭐 이해되셨죠? 네. 자, 넘기십시오. 하면도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 권리 혼동. 원칙은 보시면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원칙이 이런 뜻이에요. 봐봐요. 여기는. 거기 있는 성명서에는 얘가 있으면 저당권, 전세권 있으면 얘가 전세권자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전세권자, 저당권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직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얘가.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나 제한물권이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게 나를 위하거나 이게 소멸해지면 돈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 소멸될 거냐 안 될 거냐 생각해보시면 내 돈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뭐 금방 합니다. 자, 그래서 성질상 바로 4번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는 권리는 점유권과 강호권입니다. 강호권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점유는 항상 점유하고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조명권이 소멸되면 조명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조명호는 혼동으로 소멸돼요. 강화품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갑토지가 있습니다. 자, 갑토지에 우와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지하광물이나 석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토지의 석유나 다이아몬드가 갑소일까요? 땅속에 지하 다이아몬드 아니고 다이아몬드 지하광물 자 갑소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광업권 누가 아니고 국가가 보이고 있어요. 국가가. 자 근데 만약에 요 광업권을 갖고 있는 을이 요 갑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땡. 그럼 이 갑부분과 요 소유권이 소멸되면 광업권이 소멸되면 뭐예요? 축구 광업권 날아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배달하니까요. 국가가 광업권을 줘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내가 광업권 신청하면 그 사람한테 국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너한테 개발권을 주는 거예요. 광업권을. 근데 만약에 광업권을 갖고 있어요. 광업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갑소유 토지를 내가 매수해버렸어. 내가 소유가 된 거야. 토지 소멸이면 내 광업권 날아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광업권 안에 그 조광권도 다 포함해요? 아니면 조광권은 따로? 그냥 조각권 포함 안 됩니다. 조각권 포함. 그러니까 광업권만 갖고 있고 조광권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할 수. 그렇죠. 네. 그럼 광업권만 갖고 있으면 자기가 조광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광권 따로. 네. 그럼 자기 만약에 내가 광업권도 갖고 내가 그걸 직접 이렇게 캔을 캔다면 조광권을 또 다시 그러면은. 그러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개발할 권이 그 사람은 다른 것보다 대해서 상대방 또는 제3자한테 그거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자기 마음이죠. 개발권이 신게 우리가 말하는 시행자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시행은 누가 해요? 제3자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시행까지 그렇죠. 그때는 굳이 뭐 조광권이고 뭐 이거는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권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도 내가 하지만 내가 직접 안 졌잖아. 내가 직접 질 수도 있고 내가 안 질 수도 있고 시행사에서 변호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총경이냐 돈 버는 놈이 권리가 있는 놈이 돈 버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혼동의 효과 혼동을 일어나면 뭐예요? 결론은 187점을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 등기 없이 전세권 내가 지금 전세권 등기 돼 있잖아요. 근데 정녕 등기를 말소해야 얘가 소멸되냐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187조에서 다행히 정도 나중에 본인이 혼자 가서 여기는 지가 가서 말소 등기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저건 좀 직권말소 해볼 거야 아마. 문제 되는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없으니까요. 쉬워요. 자, 355페이지 5번 한 문제만 펴고 넘어가려 합니다. 작년 시험이기 때문에. 35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자, 5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X토지의 저당권 두 명 다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을 X토지의 갑도 저당권 그 다음에 병도 저당권 제1 저당권, 제2등 저당권 선정했을 때 어쩌냐 이 말이에요. 갑은 이쪽 갑은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절대 못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항상 뭐 한다고요? 수방성과 보증성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절대 양도 분리해서 3자한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을이 갑에게 이행계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자, 갑명의의 저당권은 등기 말소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그렇죠? 통이죠. 통값받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론은. 우리 이한테요. 자, 1억 갚았다 이 말이에요. 변제했다 이 말이에요. 1억 변제하면
피담보 채권으로 소멸되면 저당권 소멸되잖아요. 그렇게 할 말이에요. 다른 거 왜 틀리냐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므로 땡. 등기는 뭐예요? 발생 요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떨렸잖아요. 뒤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감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이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절대 없습니다. 없다겠어요. 회복 등기였는데 그게 경매로 되는 경우는 안 된다 했잖아요. 뭔 말 할 수 있다 했어요? 배당 참가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말소 회복 등기 못하고요. 그 저당권자는 배당받은 자한테 그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때 가입 있죠? 그거 내놓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경매받은 사람은 배당받은 사람 어째요? 황당하죠? 이런 수고를 이런 뭐 갑자기 배당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배당받은 자는 배당금 받은 자는 뭐예요? 원소유자한테 담보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5번에 만약 감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감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용하는 경우는 제3자에 생기지 않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갑과 을 사이에 있어요. 자,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얘가 1억 빌려주고요. 저당권 1억을 들리는 돈을 뭐라냐?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가 됐어요. 얘가 저당권자이고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자, 근데 제가 뭐냐면 언제 배우냐면 1월 1일날 빌렸습니다. 자, 돈을 언제 갚냐? 12월 1일날 갚았어요. 현재일까 이 말입니다. 현재 뭐 저당권 소멸되어? 네, 소멸되어 됩니다. 아직 근데 말소 듣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변경은 했지만 아직 말소 듣기를 하기 전이에요. 근데 12월 1일날 내가 돈 갚았잖아요. 근데 12월 30일날 되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우리는 갑은 우리한테 뭐예요? 아야 이런 것도 빌려주라 이런 거예요. 아직 그럼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등기돼 있잖아요. 아직 말소되지 안 했으니까. 요 등기된 저당권을 말소됐잖아요. 근데 아직 피담보로 저당권 소멸을 됐지만 아직 등기를 말소 안 돼 있으니까 요 1억을 여기에다가 등기된 용어에다 다시 이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12월 1일과 12월 30일에 누가 있어요? 전세권이 돌아있고 제3자가 돌아있으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순위가 밀려오잖아요. 그거 안 되죠. 등기는 짱이 뭐예요? 등기 짱. 순위 찾는 거예요, 순위. 누가 권리자냐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고,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 다 이런 담보권은 뭐예요? 순위에 따라 내가 돈을 받냐 못 받냐 문제 봤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주등기냐 부등기냐는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얘가 만약에 저당권자이고 후순위로 전세권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전세권 사가자버려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우선이고 저당권이 후순이에요. 저당권 얘가 경매 실행했어요. 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만큼 중요하는데. 그러니까 유용은 분리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 말입니다. 제3자가 있을 때는 저당권 무효인으로 유용할 수 없다. 이거만 아셨죠? 네, 5번이 그런 뜻입니다. 자, 정리 보십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앞부분은 필요 없어요. 읽어보시지 말고. 자, 보시면 조면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권을 갖습니다. 그럼 보면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래서 점유권은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꼭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내가 지금 꼭 사실상 지배한 게 아니잖아요. 전면하고 내가 지금 전면하고 있어요? 없어요? 전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놔두고 주차를 놔뒀는데 주차장을 내가 점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점유한 건 아니잖아요. 지배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배의 가능성입니다. 꼭 현실적 지배가 사실상 지배의 가능성은 있는 말이고 플러스 여기다 뭘 있어야하면 점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한다는 의사. 그리고 점유 의사가 있어야지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잠자는 사람한테 500원 넣어봤자 그 사람은 뭐예요? 점유자가 아닙니다. 공항 가고 있는데 옆에는 누가 마약 쭉 찔러 나와봤어요. 그러면 그는 마약에 대한 점유권자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걸 내가 입증해드리면 입증 못하죠? 그러니까 마약에 관한 법률에 가서 처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점유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잠자는 사람이나 멍하고 지나간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맡기면 자기가 모르니까 점유 의사는 없는 겁니다. 단 상속은 안 겁니다. 점유 의사에도 점유권이 바로 얘가 인정됩니다. 뭔 말이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가 점유하고 있어. 아버지 재산을 내가 점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아버님 돌아가신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점유할 수 있냐?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면 자동으로 그 점유권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점유 설정에서 혹시 내가 상속인 피상속인에서 내가 상속받는 상속인이 됐을 때 피상속인의 사망인지 모르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점유는 상속인의 점유한테 반드시 바로 사망과 동시에 이전되는 겁니다. 의사가 이것도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말이지? 그런 뜻입니다. 367페이지 보면은 자 인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적 지배 가능하고요. 시간적으로 계속 잠깐 빌렸다는 것은 점유로 인정 않습니다.